자, 오늘은 원방에 들어갔고요. 그쵸? 원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응? 원과 응. 반지름. 원과 반지름. 그죠? 원과 반지름.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죠. 그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었냐면, 내가 보니까 기억나는 게, 좌표축에 접하는 거 했었나? 3번이랑 필수 3번은 풀차. 피자 그 차례죠. 그래서 이게 미지수가 3개인데 어떤 조건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됐어? 미지수가 하나씩 어떻게 됐죠? 줄어들었죠. 그래서 뭐 중심이 어느 직선 위에 있냐, 아니면 원의 방정식이 x축에 뭐 접하냐, 또 y축에 접하냐, 아니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냐에 따라서 이게 점점 이렇게 미지수가 줄어들었고, 공식을 외우지 말고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하라겠죠? 이걸 다 해보라겠어, 안 해보라겠어? 해보라겠죠. 공식을 외우지 마. 어차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공식을 외우면 어차피 이게 주제를 막혀요. 그래서 공식을 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 했고, 오늘은 이제 필수 3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필수 3번. 저번 시간의 것들을 뭐 중간에 하면서 다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1번은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 16. 그래서 중심이 같대. 중심. 원의 중심. 그럼 중심 좌표는 뭐냐? 우리 준영아. 5,3이죠. 이걸 갖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다른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디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 그려보는 거야. 그림을 일단 무조건. 여기는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해설지에 그림을 안 그렸어도 우리는 뭘 그려야 된다? 무조건 뭐를 그려야 된다?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리고 한다는 거는 뭔가 잘못되게 하고 있다. 자, 봐봐. x축이 있겠지? 5,-3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5,-3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이렇게 5,-3이 있으면. 이렇게 그으면 이게 수직이 될 건데, 여기 좌표는 뭐가 되겠냐? 우리 5,-3이니까 여기 좌표 뭐냐? 5,0이겠죠? 왜냐면 x축이니까 y좌표가 0이니까. 그리고 좌우로 안 움직이면 x좌표 고정이잖아. 그래서 뭐를 여기서 준 거죠? x축에 접한다는 걸 통해서 뭐를 준 거지? 반지름. 뭐가 반지름이 되냐?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요 중심좌표의 y좌표, 중심의 y좌표의 무슨 값이? 절대값. 그냥 위에서 아래 음수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몇이 되는 거죠? 이게? 0 빼기 마감하니까 3이 반지름이라는 걸 준 거죠. 그래서 접한다는 것 때문에 뭐가 날아가게 되냐면 반지름이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럼 뭐 끝났죠? 중심좌표도 알고 반지름도 알고, 그럼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써보면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을 쓰면 되겠죠? 뭐가 된다? 9. 이게 1번 답이겠죠. 어렵나요? 응? 안 어렵죠? 응. 자, 2번. 두 점을 지나고 1,-1을 지나고 또 어디 지난다? 2,0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한다. y축이 있고 여기 2,0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 2,0이 있겠고, 그다음에 1,-1이 여기다 칠게요. 이 두 점을 지나가면서 어디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그러니까 뭐 대충 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여기서도 이제 중심좌표가 되게 중요한데, 어디가 중요하다? 중심좌표는 오른쪽에 있겠지, 여기서. 그죠? 중심좌표는 A, B라고 놓을게요.
a, b라고 놓으면 여기 중자 a, b야? 그럼 여기 잡으면 뭐가 되겠냐? 0,b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a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여기서 y축 접할 때 여기 두 점을 지나면 이 a가 당연히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 요 a 꼭지점이 아니라 원의 중심의 x좌표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는 거지. 그럼 식이 어떻게 써져? 이렇게 써야 된다.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지름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를 집어넣는 거야? 두 점을 집어넣어가지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에서 a, b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이거지. 여기서 또 재밌게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쓸 수가 있거든. 자, 요 두 점이 있지. 이렇게 이 두 점 보여? 요 두 점 연결하면 이게 이 두 직선의 수직이 등는 선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거기 원의 중심이 무조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외심에서 저것도 써도 되거든? 저것도 간간히 쓸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원에서 이렇게 양변이 있으면 이게 무조건 뭐 어떤 삼각형이 나오면 이게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지. 왜냐면 이게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두 점을 연결한 거에 수직이 등는 선 위에 누가 있다 무조건? 원의 중심.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 수직으로 내리면 이게 수직 이등분이 돼요. 무조건. 그래서 요 두 점 있지. 요 두 점의 수직이, 이 두 선분, 이 선분이겠지. 선분. 이 AP 선분의 수직이 등는 선 위에 무조건 뭐가 있다? 원의 중심이 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그런 거에 쓸 수가 있는 거야. 수직이 등는 선 구할 수 있냐, 없냐? 있지. 왜냐면 이거 두 점 나왔잖아. 그럼 중심 구하고, 기울기가 이게 지금 보니까 1이거든? 그럼 이 기울기 뭐가 되겠냐? 이게 기울기가 1이야. 이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겠죠?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중심좌표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나오겠고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이렇게 돼요. 직선의 방정식이.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3 빼기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야. 뭐가? 중심좌표가. 그러면 이 B좌표가 나오는 거야. 중심좌표가. 왜냐면 A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 마이너스 B는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 A, B가 성립하겠죠?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인 거지. 그래서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구해도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연방하다 보면 나오긴 하거든? 근데 요것도 알아두면 되게 좋아. 그러니까 두 점을 줬을 때 원의 중심은 이 선분의 수직이 등는 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문제 풀 때 은근히 저거 알면은 되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 하여튼간에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B 대신에 이게 들어가니까 Y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A 제곱. 뭐 2,0을 집어넣었다고 쳐. 2,0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식이 하나 나오겠죠. 2-a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겠어. 0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되고 여기 a 제곱.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이니까 a는 두 개가 나와요.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5는 0. 그래서 이렇게 쬐끄만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엄청 큰 원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큰 원도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오거든. x축에 접하는 게 두 점이 있을 때, 이렇게 두 점이 있을 때, 이쪽으로도 이렇게 접하는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밑으로, 이렇게 접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게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a가 1일 때랑 뭐가 나온 거야, 지금? a가 1일 때랑? 뭐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a가 1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을게. a가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첫 번째 게 나오죠. A 집어넣을게요. 첫 번째 헤더는 1 집어넣으면 x-1의 제곱. 1 집어넣으면 없어지지? 없어져 안 없어져? y제곱은 a제곱 1이니까 1. 5 집어넣어. 5 집어넣으면 x 빼기
5의 제곱. 5 집어넣으면은 y 플러스 4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20. 두 개가 나옵니다. 됐어? 네. 그림으로 보자면 아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이쪽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자, 그림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자, 연방할 때 이렇게 수직이 등변으로 하나 없앨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연방해도 되는데 그냥 연방하는 거는 거기 해설지에 있으니까 꼭 보세요. 구간에서 연방하는 거는. 근데 좀 다른 식으로 풀어주려고 좀 노력을 할게요. 왜냐면 거기 있는 거 그대로 풀면 되잖아. 다른 방법은 소개를 많이 해줘야지. 다른 방법. 여기서 나오지 않았던 풀이 방법들. 자, 그렇다면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원이 나오냐 그러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 했죠? 3개. 3개. 미지수가 3개잖아. 그러니까 점 3개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3-1번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간 좀 줄 테니까 3-1번 한번 풀어봐. 시간을 좀 줄게요. 못 까먹었어. 자, 3-1번 풀어야 돼요. 이거 A 1,마사랑 그 다음에 4,5인데 A의 몇 대 몇 내분점이냐면 2대의 내분점. 이게 중심이야. 중심이 다 준 거지. 마이너스 접한다고 했으니까. 2,1이니까 2 더하기 1에 4, 2, 8. 그 다음에 1, 1은 1. 그 다음에 2 더하기 1에 5, 2, 10. 1 곱하기 단위가 마이너스 4. 중심 좌표죠. 3,2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못 잡았니? 잘 피하네, 이렇게.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죽었겠지. 자, 중심좌표 3,2고. 3,2면서 어디에 접한대? Y축에 접한대. 3,2인데. 그럼 반지름 몇이야? 반지름 몇이야? X좌표잖아. 3. 끝난 거 아니야? 그럼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3의 제곱. 답이라. 어려워? 내분점 공식만 쓰면 되는 거 아니? 자, 이번에는 3-3번에 보세요. 두 개를 엮어놨어. 3-3번에 보면은, 봐봐. 중심이 어디에 있대? 중심이 Y는 X-2에 있대. 여기서 미지수 하나 날아간 거야. 여기서 뭐가 날아간다고요? 미지수 하나 날아갑니다. 그죠? 그럼 봐봐. 중심좌표가 뭐가 되냐면, 중심의 X좌표를 A라고 할게. 그럼 중심좌표는 A, 뭐가 되는 거야? A-2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4,4에 또 지난대. 그 다음에 얘가 어디에 접한대? X축에 어떻게 한다고? 접한다. 자, X축 보면 뭐가 반지름이 되냐? A-의 절대값이 반지름인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써보면 X-A의 제곱 플러스 Y-A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반지름은 요거에 뭐 해주면 되는 거야? X축 접하면 Y좌표를 제곱해서 쓰면 되겠죠, 여기다? 이게 반지름이야? 절대값이? 그러니까 A-2의 제곱이 여기 된다, 안 된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지금 몇 개밖에 안 남았냐? 보니까. 한 개. 왜냐면 얘 하나 날라갔고, 여기서 또 하나 나왔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날라간 거야. 자,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는 거랑, 첫 번째 미지수 아닌 거죠? 두 번째는 X축에 접한다. 그래서 이게 이 Y좌표, 중심의 Y좌표 절대값이 반지름 됐잖아. 두 개 날라간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날아간 두 개 날아간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점도 몇 개밖에 안 준 거야? 지나가는 몇 개 준 거야? 세 번째. 대입하면 A값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원방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 찾는 싸움인데 그 하나씩 줄 때마다 날아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다른 거 같이. 사라지는 거죠. 자, 4,4 대입해 볼게요. 4 대입해서 A값 찾으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그럼 여기 4-A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4 들어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거든요. 제곱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여기 제곱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나옵니다. 없어지고 다 넘어와요. a제곱 남았고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0이죠? 넘어가면 플러스 4예요. 그럼 마이너스 16. 다 사라졌어. 자, 이거 52에서 4 빼. 52에서 4 빼면 48? 그래서 인수분해 되냐? 12하고 4. a-4하고 a-12. 그래서 뭐 구하는 문제냐? 두 개가 나오는 거지. a가 4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하나 나와 안 나와? 대입해봅시다. 첫 번째 답은 a가 4일 때 x-4의 제곱. 다 대입하게 되면은 y-2의 제곱이 되는 것 같아요. 다 대입하게 되면 2의 제곱이니까 다. 첫 번째. 또는 12 대입하면 x-12의 제곱. 12 대입하면 y-10의 제곱. 12 대입하면 10의 제곱이니까 100. 자, 이렇게 답이 몇 개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가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동시에 접하게 되면 미지수가 두 개가 날아갑니다. 1사분면이냐, 2사분면이냐, 3사분면이냐, 4사분면이냐가 중요한데 미지수 두 개씩 날아가요. 바람과 같이. 필수 4번에 점 1,2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뭐 여기 잡히라고 할게요. 여기 잡히라고 한다고 치면은 어디서 접할 수밖에 없냐? 1,2가 몇 사분면의 점이냐? 1사분면에 동시에 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동시에 접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동시 접하면 요 중심좌표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1사분면이니까 i, r이 뭐가 된다? 중심좌표가 나오는 거야. 1사분면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1사분면 동시에 접하는 x축과 y 동시에 접하는 거는 이렇게 돼요.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된다. 미지수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거야. 동시에 접하니까 두 개 날아가는 거야.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동시에 접하니까. 그래서 뭐만 대입하면 끝나? 1,2만 대입하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는 거지. 이 두 개 나올 거예요. 1,2 대입하면. 그러니까 하나만 점 주면 끝나요. 이게 1사분면 점을 주면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거고 2사분면 점을 주면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거고 3사분면에서 주면 3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뭐 1사분면에 줬는데 여기 점을 줬는데 여기서 동시에 접한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릴 수가 없잖아. 자, 그럼 계산해보면 r 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이고 여기 계산해보면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가 되겠고 r 제곱 이렇게 없어지면요 r 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여기 돼서 r이 몇 개가 나온다? r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5가 돼서 r이 두 개가 나오죠. r이 1일 때나 또는 몇일 있다? 5. 두 개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반지름의 길이 합을 구하래요. 더하면 몇이냐? 6이죠? 됐어? 자, 4-1번은 지나가는 점이 뭐야? 4-1번은 그럼 몇 사분면 점이야? 2사분면이면 야 x좌표가 음수겠지. y좌 2,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 4사분면. 그럼 4사분면이니까 만약에 4-1번 같은 문제는 4사분면이니까 중심좌표가 뭐가 되냐면 i, 마이너스 r이 됩니다. 중심좌표가 i, 마이너스 r이 되고 반지름이 r이니까 4사분면에는 몇 다 대입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해놓고 여기다가 2,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두 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사분면이라는 거. 그리면서 풀어봐.
자, 이번 얘는 중요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4-2번에 보세요. 중심좌표가 어딨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겠죠?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할 때. 중심이 EX-Y 플러스 6은 0 위에 있다. 자, 중심좌표가 여기 있는데 2,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다 그랬어. 2, 4분면 여기지. 근데 무슨 중심 어디 위에 있다 그랬어. 이렇게 되면 2, 4분면이 어디 위에 있다 그랬어. Y는 마이너스 X. 2, 3면에서 접한다 했으니까 얘하고 뭐랑 하면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의 중심이 있단 말이야. 연방하면 중심좌표가 나왔나? 나온다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중심좌표가 둘 중에 하나야. Y는 X 위에 있던지 또 어디 위에 있던 거죠? Y는 X 위에 있던지 또 어디 위에 있어야 돼?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동시 접하게 되면.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2, 4분면이니까 Y는 마이너스 X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연방 때리면 중심좌표가 나오면서 문제가 끝나? 연방 해볼게요. Y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3X 더하기 6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러니까 중심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여기다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2 반지름 몇이겠냐? 이겠죠? 당연히 이겠지만 동시 접하니까 다 이길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야, 곧바로. 연방 때리면 쉽게 나와요. 자, 이게 답이 나는 거. 4-2번 알아두시고요. 중심좌표가 어디 위에 있다? Y는 X 또는 어디 있다? Y는 마이너스. 원의 중심좌표 찾는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알아두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 표준형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일반형을 배웁니다. 누굴 배운다고요? 일반형. 자, 일반형을 배웁니다. 자, 기본형은 원점이 원의 중심에 있대. 네, 표준형은 A, B가 원의 중심에 있대. 일반형은 얘를 어떻게 한 거다? 이게 기본형. 여기에 표준형. 표준형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일반형, 이거 정리하는 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게 일반형입니다. 정리하는 거. 위주 3개예요. 여기 a, b, r. 얘도 뭐다? a, b, c. 전개하면 x, y에 대한 몇 차씩 나온다고요? 2차씩 나온다고요. 몇 차씩 나온다고? 원의 방정식은 2차식이야. x, y에 대한. 개수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은 일반형을 보면 원의 중심좌표 보여? 보여? 반대는 보여? 어떻게 될까? 바꿔요. 2차 함수도 일반형 나오면 뭐로 바꿨냐? 표준형으로? 바꿨죠? 근데 봐봐, 바꿨을 때 여기가 0보다 작아.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i제곱 부분이 0보다 작으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i제곱 부분은 무조건 0보다 어떻게 됐어? 커야 되겠죠. 왜냐면 0이도 안 돼? 반지름 0인 거 봤어? 반지름이 0이면 뭐 봤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 표준형 바꿨을 때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그래야지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반면 반지름은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아니야? 있을 수 있어? 없잖아. 자, 이게 원의 방정식 조건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58페이지 위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외우지 아마 하세요. 뭐 중심이 뭐 콤마 몇이고 몇 콤마 몇이다가 나오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8y는 더하기 11은 0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를 뭐로 만들어주면 완전 제곱식. 뭐로 만들어준다고? 봐봐. 요거 완전 제곱식하면 요렇게 보면 되거든? 요거 뭐로 나눠서 되죠? 뭐의 제곱이 되죠? 이거 x-2의 제곱 되겠죠? 아니야? x-2의 제곱 적어줘. 그럼 얘는 뭐 제곱 되냐? y제곱 마이너스 8y 뭐 제곱 되냐? y-4의 제곱 되겠죠?
그러면 상수항 넘겨. 상수항 넘긴 다음에 얘 봐봐. 이거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나오니까 얘 두 개 나오지. 그 다음에 뭐 나와? 그 다음에 플러스 4 나오지. 그 다음 플러스 4 어떻게 된다? 더해줘야 돼. 여기 더해져 있으니까 여기도 더해줘야 돼. 다 더해줘. 그러니까 이거 넘겨. 상수항 넘긴 다음에 또 여기 뭐 나오냐?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나오잖아. 이 16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 이거 2로 나눈 거를 여기다가 제곱해서 써주고, 이거 2로 나눈 거를 마이너스 4를 제곱해서 써준 다음에 상수항 넘긴 다음에 요거 제곱된 거, 상수항 제곱한 거 여기 써주고 여기 상수항 제곱한 거 써주면 돼. 어려? 어려? 근데 여기가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된다. 여기가 무조건? 여기가 0보다 커야 돼. 왜냐면 여기가 누구 자리죠? 여기 누구 자리야? r제곱 자리잖아. r제곱 자리니까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이게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그럼 그때는 뭐의 방정식이? 아닌 거야. 자, 그럼 여기 뭐 나오냐? 바꿨더니. 이 일반형을 이렇게 바꿨어. 여기 뭐 나와? 9야? 9면은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중심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2,4가 되는 거고, 중심이 2,4고, 반지름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 문제가 나오면 뭐로 바꿔줘야 된다? 뭐로 바꿔야 된다? 표준형. 그래야지만 원의 중심좌표도 볼 수 있고, 반지름도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어렵네? 자, 두 번째, 오늘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별표를 치세요. 이건 또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이 개념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일단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는 거는 원이 몇 개 나온다는 거야? 2개. 2개.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엄밀하게 배우면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5개가 나오는데 교육과정상 다 배우진 않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근데 소개만 할게. 두 원이 나왔을 때 서로 안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안 만날 수 있잖아. 아니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이게 첫 번째야. 두 원이 안 만날 때. 첫 번째, 두 원이 밖에서 한 점에서 만나. 이거 외접한다고. 뭐란다고? 외접. 그 다음에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 몇 점에서 만날 수 있다고? 요거를 제일 많이 다루는 거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안에서 접할 수 있어. 이건 내접한다고 부르거든요. 안쪽에서 접한다. 이렇게. 내접한다고 불러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두 원이 안쪽에서 안 만나.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두 원이 몇 점에서 만날 때? 몇 점에서 만날 때? 2점에서 만날 때. 지금 이걸 다루는 거야. 이 많은 위치 관계들 중에서 누굴 다룬다고 지금? 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다룰 거야. 이거 중에서 이거 다 안 배우고 이것만 배워요. 요즘. 하여튼 간에. 지금 여기 나오는 개념은 그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내가 식을 그때 그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카드랑 똑같은데 한 식에다가 k배를 한 다음에 더해줄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한 식에다가 k배라고 더해줄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 돼.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자, 한 식에다가 내가 k배를 해줄 건데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한 식에다가 k배를 했기 때문에 뭐 했다고? k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항등식 개념이 먼저 적용돼. 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를 지나가게 되냐면 k 값에 관계가 없으려면 얘도 뭐가 돼야 되죠?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아, 항등식 개념 문제 맨날 하자. 지겹지 않냐? 야, 이제 지겨운데 되지 않았어? K 값에 관계 없으면 얘도 0 되고 얘도 뭐 되면 되는 거야? 야, 동시에 0이 돼야 돼. K 항등식 개념을 쓰게 되면 첫 번째 K 항등식 개념을 쓰게 되면 K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무조건 지나가냐?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동시에 두 원에 동시에 0이 됐네? 그러니까 두 원 위에 동시에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점이야? 두 원 위에 동시에 있는 점이 뭐야? 동시에 만족하는 점. 두 원에 그게 뭐야? 교점. 맨날 교점 놀이라고 했잖아. 내가 지겹게 하지 않았냐? 교점 놀이 안 지겹냐, 아직? 자,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그러는 뭐야? 두 원에 뭐, 무슨 점을 지나는 거야? 무조건 두 원에 교점을 지나요. 자, K값에 관계없이, K항등식 개념인데, K값에 관계없이 이 식은 무조건 두 번의 교점을 지나. 왜냐,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K값에 관계없는 거죠. 무조건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교점을 지난다. 두 번째, 식의 모양을 봐야 되는데, 식의 모양. 이 방정식의 모양을 봤을 때, 봐봐. 이 방정식의 K값이 마이너스 1만 아니잖아?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자, 봐봐. 이거 나눠줘.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 2차식이 안 없어져요. 뭐가 안 없어진다고? 왜냐면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없어지겠지만 2차식이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게 안 없어져. 그럼 이 식의 모양은 몇 차식인 거야? x, y에 대한 몇 차식인 거야?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 y에 대한 2차식이야. 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는 x, y의 2차식이야. 내가 x, y 2차식은 무슨 방정식이라고 했냐, 내가? 무슨 방정식? x, y 2차식? 원의 방정식. x, y 2차식은 뭐의 방정식이라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 식은 무슨 방정식이 되는 거야, 무조건? 원의 방정식. 2차식이니까 이건 원의 방정식이 된다. 됐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 자, 둘이 합쳐봅시다.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일단 어디를 지나가? 두 원의 뭐를 지나가요, 무조건? 어디 지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면서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야? 이 식이 뭐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 또. 이게 아마 원방 때도, 측방 때도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오케이? 자,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야.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됐어.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이게 X의 2차식이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없어지고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여기서 여기를 뺀 게 나와. 이렇게 나와. A 빼기 A 프라임 X가 나오겠고요. B 빼기 B 프라임 Y가 나오겠고 C 빼기 C 프라임 0이니까 자, 이건 XY 몇 차식이냐? XY 몇 차식이야? XY의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자, XY의 1차식은 무슨 방정식이라고 했어? 기억나? XY 1차식은 무슨 식이야? 방금 앞에서 했잖아. 2차식이 원의 방정식이고 1차식! 야, 맨날 이거 했잖아, 이런 거. 야, 방금 하고 왔는데 뭐 이렇게 기억, 이런 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뭐야, XY 1차식. 이게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지 뭐겠냐. 1차식이 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내가 매번 지겹게 얘기했는데 무슨 뭐 지금 아직도 못 알아들어 이거를. 1차식이면 뭐라고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다. 자, 그러면 이 둘을 연결할게.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K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두 원의 방정식을 뺐다는 얘기야. 두 원의 방정식을 빼.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두 원의 방정식을 뺀 거야. 그걸 의미하는 게 뭐야? 두 원의 방정식을 뺀 게 의미하는 게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 직선의 방정식.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빼게 되면 이 둘을 빼게 되면 이게 나오고 이게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그래프적으로 의미를 보자. 자,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야, 2차식은 다 원방이고 1차식은 다 직선 방정식이라니까? 두 개밖에 안 배웠는데. 자, 그러면 봐봐. 두 번이 지금 있어. 두 번이 있는데 두 번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 나온 거야, 지금. 몇 개 나왔다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방은 무수히
많아. 몇 개가 된다고? 무수히 많다고. 엄청 많아. 근데 그 중에서도 봐봐. 이게 이 두 번의 교점을 지나잖아. 이거를 그 중에 가장 작은 원이 뭐냐면 이 교점 이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게 가장 작은 원이야. 어떤 원이 가장 작다고? 이거 두 점. 이 두 점을 뭐로 갖는 게 가장 작은 원이라고? 지름으로. 이게 가장 작은 원이야.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 중에서. 근데 무수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K에 따라서 지나가는 한 점을 더 줘야 돼. 봐봐. 내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지. 두 점으로는 원방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원방 되면 점 몇 개 필요해? 3개라고 했잖아. 미지수 3개니까. 미지수 개수가 식의 개수라니까. 어차피 다 똑같다니까. 자, 결론은 이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거는 교점 몇 개밖에 안 나면 2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2개로는 원방이 하나가 정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한 점을 더 줘. 한 점을 더 줘서 이 K 값을 정해지게 만든단 말이야. 대부분. 그래서 이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게 가장 작은 거야. 이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이게 지름으로 가는 게 가장 작은 거고,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원방이 나올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도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고, 뭐 엄청 무거운 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지나가는 점을 하나 더 줘서 찾게 만들어. 그럼 두 번째,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몇 개 나올까? 하나. 이것밖에 안 나와. 이거. 오직 이거. 뭐라고? 이게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두 점이면은 직선이 몇 개로 고정되는 거야? 한 개로 고정되잖아. 이거를 봐봐.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우리가, 잘 들어. 이거는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부르는 게 있어. 어떤 거냐? 봐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불렀냐면, 이런 직선 길이를 뭐라 불렀냐면, 뭐라 불러서 기억나냐? 얘를? 이름 기억나? 현. 중3 때 배우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현이라고 불렀어, 현. 여기를 뭐라 불렀죠, 여기를? 호의 길이라고 불렀잖아. 현이야. 근데 봐봐. 여기서 원을 잘 봐봐. 이게 다 그림놀이야. 자, 이 수식을 그림이 없이 수식만 보잖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쟤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긴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그림에서 저 수식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응용을 절대 할 수가 없어. 1000년이 가도 응용이 안 돼. 여러분들 1000년이 지나도 응용이 안 된다고? 그림을 다 그려보면서 깨달아야 돼. 안 그러면 여기 다 개소리예요. 얘기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자, 봐봐. 두 원이 있어. 두 점에서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직선은 봐봐. 이게 이 원에서도 현이 돼. 왼쪽 원에서도 현이 돼. 이 직선이 이 오른쪽에서도 뭐가 되죠? 현이 돼. 그러니까 공통된 현이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공통현이라고 해. 왜냐면 왼쪽 원에서도 현이고 오른쪽 원에서도 현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부르기도 하겠지만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해. 왜냐면 이쪽에서도 현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 현이 되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공통현의 방정식. 자, 이 공통현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두 원방을 어떻게 하면 돼? K가 마이너스 1 때니까 두 원방을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나와. 자, 이거 되게 중요해. 이 공통현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두 원의, 어떻게 한다? 두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나와. 빼면 나와. 엄청 중요해. 자, 지금 내가 어떤 개념을 한 거냐면, 이 58페이지에서 요거 개념한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개념을 다 해준 거야 지금. 이 개념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두 원이 나왔어. 어떤 원이 나왔냐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잘 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y는 0이라는 원방이 있어요. 일반형으로 쓴 거죠. 또 여기 원방이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y 더하기 1은 0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k배를 때려주면, 한쪽에다 k배를 때려주게 되면, 내가 여기다 k배 때릴게.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냐면, 이거는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를 지난다겠죠? 항등식 원리상 두 원의 교점을 지나. 그리고 k가 마이너스1만 아니라면 두 원의 이 식 모양은 xy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죠? 2차식이 나오죠. k가 마이너스1만 아니라면 이게 두 원의 이게 식 모양이 2차식이 나와. 그러니까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인 거야. 자, k가 마이너스 아니면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된다? 원방이다. 자, 얘 상당히 많이 구하진 않아. 근데 두 번째, 내가 k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뭐가 된다고 했어, 내가? k가 마이너스 1이야. 뺐다는 얘기죠. k가 마이너스 1인 얘기는 서로 두 식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금? 뺐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되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빼게 되면 이게 x에 대한 1차식이 돼요. 자, 빼볼게. k가 마이너스 1일 때. 첫 번째야.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 되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빼게 돼. 이렇게. 빼게 되는데, 빼게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식 모양 보세요. 빼게 되니까 이게 없어져, 이렇게. 없어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x니까 4x가 되겠고, 플러스 4y,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3y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은 0. 자, k가 마이너스 1은 어떤 모양이 나오죠? xy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와? 1차식.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게 뭐가 된다? 직선의 방정식, 공통연의 방정식이 된다. 이게 그거라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식을 빼면, 두 원의 방정식을 빼면 이게 의미하는 거야. 두 원의 방정식을 뺀 게 뭐를 의미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라고도 부른다?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공통연의 방정식. 자,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고, 특히 이 두 번째. 빼가지고 공통연의 방정식 구하는 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더 많이 출제가 돼요. 자, 뭔 말인지, 이거 아마 직선에서도 이거 K 빼가지고 하는 거 기억나냐? 혹시 그거 있었던 거? 기억 안 나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면서 K 빼가지고 나왔었는데. 있었어요. 측근형식에서. 다 했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뭐, 그렇다 쳐요. 자, 요거에 대한 또 설명은 여기 나와 있어요. 59페이지 여기서 나와 있어요. 방금 설명했던 거. 잘 알아두시고요. 시계 모양을 가지고 몇 차식인지를 가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방에 지금 뭐라는 거냐면 어떤 방향을 배운 거죠? 일반형. 원의 방정식에 무슨 영향을 받았다고? 일반형. 일반형은 뭐를 곧바로 보기가 어렵냐면 원의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곧바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뭐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이게 가장 1번이에요. 자, 그러면 표준형 바꾸는 거 한번 하고 끝냅시다. 개념 체크 1-1번 지금 해보세요. 개념 체크 1-1번. 아니, 그거 넘어가지 말고 개념 체크 59페이지 밑에 있잖아. 개념 체크. 필수예제 가지 말고 1-1번. 자, 1-1번 이거 연습해보세요 지금. 이거 한번 조금만 쉽시다. 이거 일반형 이용 되겠는데 표정 바꾸라고 지금 네가 못 바꿔? 바꾸세요 빨리. 누군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고 바꾸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y-3에 제곱 바꾸고 항상 넘어가서 마하고 요거 제곱한 거 갖다 써주고 요거 제곱한 거 써주고. 그래서 4니까 이게 제곱. 그래서 중심좌표 센터는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은 2가 된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2번도 한번 해보세요. 연습하세요. 2번도 연습. 그 다음 2번 개념 체크 2번까지 다 해. 자, 봅시다. 필수 5번, 6번, 7번, 8번 까지 하는 게 오늘의 목표인가? 원방 앞부분 좀 끝나면 이제 원과 직사의 방정식 평행이동 이것도 쭉쭉 해야 되니까 빡세게 진도를 나가야 되겠네요. 엄청 강하게여서 아파요. 자, 필수 5번 일반형으로 나오고 있죠? 1번에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줬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ay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고요. 이 중심좌표가 b,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라고 했어요. 구하라. 뭐도 문제죠. 자, 보자마자 뭐로 바꾸면 된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겠지? 이거 어떻게 됐어? x 마이너스 뭐에 되겠어?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죠?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고 이건 어떻게 되겠냐? y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 2a를 이름으로 나누면 되니까 y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고 넘어가면 9 9죠? 이거 제곱하면 몇이죠? 16 더해주고 제곱하면 a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좌표가 뭐가 나오냐? 중심좌표가 4, 마이너스 a가 나오겠고요. 자, 그래서 b는 뭐가 되는 거죠? 4가 되겠고 a는 몇이 되는 거야? 3. 일단 3 대입하면 3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냐? 9죠? 그러면 34. 34네? i제곱이 34니까 r은 루트 34가 되나요? 맞아요? 다 더하면 몇이야? 이게 답이죠? A4, B4, R 루트 34. 자, 2번 넘어갑시다. 읽고 있습니다.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 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 바꿔요. x 더하기 이거 나누죠? 2분의 k의 제곱. 자, y 마이너스 1의 제곱 되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5. 이거 제곱해서 더해주니까 4분의 k 제곱. 요거 플러스 1이죠? 자, 요 부분이 뭐가 된다? 원이 되려면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된다겠죠. 짜자잔. 자, 그래서 4분의 k제곱 2차 분식이에요.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되니까 4를 곱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인수분해가 되죠? 2차 분식.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니까. 자, 이거 큰 거죠? 이렇게 크게 나오려 보면 마사랑 4니까 0보다 크려면 요 부분과 요 부분.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k는 4보다 크다. 이렇게. 2차 분식. 원방 내역의 0보다 커야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5-3번 하나 풀어볼래? 5-3번.
바꾸면 이게 r제곱인데 파이 r제곱이 45파이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5가 돼야 되는 거지. 아니? 2차 방정식이죠? 10a제곱 마이너스 10a 넘어가면 마이너스 몇이냐? 20인가요? 그래서 나누면 10으로 나누면 이렇게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은 0이어서 a는 2개가 나오죠. 2 또는 마이너스 1. 자, 2차 방정식 맨날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거. 자, 요거 나누는 거 이거 2로 나눠가지고 제곱해주고 이거 2로 여기 2로 나눠서 제곱해주고 상수 남긴 다음에 여기 상수 있는 거 다 넘기고 요거 제곱한 거 써주고 요거 제곱한 거 써주고. 자, 바꾸는 방법 요거죠. 자, m수 a 값이니까 a는 뭐가 되는 거냐면 2가 답이겠죠?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는데, 자, 잘 보세요.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표준형으로 접근하지 않고 뭐로 접근하냐면 일반형으로 접근해요. 왜 그러죠? 계산하기가 더 간단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수 6번에서 세 점을 주면 우리가 0,0 그 다음에 세 점을 줬어요. 5,1 그러면 원방이 나와요. 세 점을 주면 6, 마이너스 4인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 표준형에다가 넣어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넣어요. 일반형에다가 둘 다 빚이 3개예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다 넣으면은 제곱하니까 전개해야 돼, 전개 안 해야 돼? 전개해야 돼. 계산이 더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다는 거, 근데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일반형에다가.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계산이 더 간단하니까. 그냥, 여기 나는 복잡해도 여기 대입할 거다! 나와요. 복잡하죠. 나오긴 나옵니다. 복잡하게 갈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자, 이렇게 세 점을 주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A, B, C를 찾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답이 나온다는 거죠. 답이 나온다는 거죠.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연방 때려서 A, B, C를 찾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원의 중심을 정해. 그게 다른 풀이거든요? 둘 다 한번 해줄까요? 원의 중심 좌표를 A, B라 정한 다음에 얘 거리, 얘 거리, 얘 거리가 같다, 안 같다? 같다라고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놈이에요. 계산 복잡한 거는. 그래서 그냥 여기다 풀게요. 자, 0,0 대입할게요. 0,0 대입하면 C 뭐 나오죠? 0,0 대입하면 0, 0, 0, 0 다 없어지고 C는 몇이다? 0이다. 됐죠? 5,0 대입합시다. 자, 이제 얘 없어졌어요. 자, 5,0 대입하면 5, 25, 1, 1은 1. 그 다음에 5 대입하니까 5A. 1 대입하니까 B는 0이다. 자, 6, 마이너스 대입합시다. 6, 마이너스 대입하면 6, 6에 36.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그 다음에 6A 마이너스 4B는 0입니다. 씩 날아갔고요. 자, 누구를 없애야지 잘 없애야 소문나니까? B 없애야 될까? 여기다 몇 배 하면 되겠어? 4배? 26에 26에다 4 곱하면 몇이냐? 104? 104 4 곱하니까 20A 플러스 4B. 자, 뭐 더하면 52 6A 마이너스 4B. 더하면 B 날라가죠? 156 더하기 26A는 0. 26A는 몇이냐? 뭐 곱하면 얘 나오냐? 6, 6, 6, 6. A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0이거든? 그럼 이게 마이너스 4니까 B는 4. 다 구했죠? A는 마이너스 B는 4니까 답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Y는 0. 자, 이렇게 원방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세 점을 주는 게 제일 싫어요. 왜 싫을까? 계산하기? 귀찮아서.
어려워서 지는 게 아니야. 미지수만 점점 줄여나가면 되잖아. 아니야? 계산하기 귀찮아서 싫어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밖에. 계산하기 싫다. 3점을 주는 원방이 제일 귀찮아요. 다른 게 구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한번 소개해 볼까요? 심심하니까 6-1번 풀면서 6-1번 풀면서 소개를 좀 해볼게요. 6-1번에 원점이 하나 나오고 어디에 나온다고요? 원점 0,0 그 다음에 2,6 2, 하나 둘셋넷 2,6 그 다음에 4,2 자, 이렇게 해서 원의 중심 찾을 때도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저번에 아까 알려준 적이 있겠지만 요렇게 요거에 수직이 등분선 위에 뭐가 있다? 원의 중심이 있어요. 또 얘의 뭐 위에 있다? 수직이 등분선 위에 뭐가 있다?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두 개의 변에 수직 등선을 구한 다음에 연방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풀어줄게요. 간단하진 않아. 자, 봐봐. 여기 중점 잡으면 뭐가 되겠냐? 1,3이 되겠죠? 이 기울기가 지금 몇이야? 기울기가 2가 할 때 6 같으니까 기울기가 3이야. 그럼 수직한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여기 이렇게 수직하는 수직이 등분선은 뭐가 되는 거냐? 구해보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x 1,3을 지나가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3분의 10이 됩니다. 자, 이게 수직이 등분선이야. 자, 여기 중점 뭐죠? 중점 뭐죠? 2,1이죠?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수직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수직한 기울기 뭐가 된다고? 이게 2분의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수직한 기울기. 그럼 여기도 수직이 등분선을 구해보면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2 더하기 1에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연방을 때리면 둘 다 중심좌표를 지나기 때문에 교점이 뭐가 된다? 원의 중심좌표가 돼요.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직이 등분선으로. 자, 이런 거는 많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 나눠주세요. 넘어가면 2x 더하니까 3분의 5x 넘어가면 3분의 5 x는 몇이다? 1이다. x가 1이니까 y는 몇이다? 3이다. 그래서 중심좌표 뭐가 된다? 1,3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지름은 거리 구하면 되니까 몇이냐? 루트 11. 그 원방이 나오죠. x-1의 제곱 y-3의 제곱 10 r제곱이 10이니까 이게 답이다. 자, 이런 식으로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으로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줬어요. 알아두시고요. 넘어갑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띠디딩 띠디디디디디디디. 자, 필수 7번에 1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2,1을 지날 때.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겠죠? 어떻게 하면 된다겠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원의 방정식을 뭐 하면 된다고요? 빼면 된다고.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요, 빼면 돼. 두 원의 방정식을 빼면은 나와요. 자, 빼봅시다. 빼면 좌변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ax
3y 더하기 5는 0. 이게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이게 2,1을 지나는데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2a 1 대입하면 3 더하기 5는 0. 2a는 마8이 나오니까 a는 몇이 나온다? 마4가 된다. 답이. 자, 두 원의 방식 빼면 뭐가 나온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빼기만 하면. 자, 2번.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난다. 자, 2번은 한쪽에다 k만 곱해주면 되겠죠?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y 마이너스 6하고 그 다음에 이제다 k배예요. k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 되겠고요.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거야. k가 마이너스만 아니면 그때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를 줬다? 1,2를 줘서 k를 결정하게 준 거죠. 대입하게 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1,1을 대입해요. 1, 2, 1, 2, 1, 2, 1, 1을 다 대입합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1, 2의 제곱 4 1 대입하면 5 2 대입하면 2 빼기 6 더하기 k에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6은 이렇게 없어지겠고 6만 남겠네요. 여기도 이렇게 없어지면 2k k는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3이다. 여기다 이제 마3 넣어서 정리하면 그게 뭐가 된다? 원의 방정식이 된다 안 된다? 이 두 번의 교점을 지나면서 1,1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마3을 대입할게요. 마3 대입하면 마이너스 2x 마3 대입하면 마이너스 2y 마3 대입하면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8x 마3 대입하면 플러스 3y니까 4y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자, 마이너스 2로 나눠줘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로 나눠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바로 뭐가 된다? 답이다, 답이 아니다? 답이다. 어렵나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풀어보세요. 7-1번 하나 풀어봅니다. 7-1번 풀어보십시오. 자, 잘 나왔습니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푸는 문제들이 몇 개가 나올 거고 구하는 걸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어서 지리에 만족시키는 도형의 방정식 8번이죠? 이것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정점이 두 개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 정점이 두 개가 나와. 이 정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정점으로부터 거리비가 1대1인 점들을 모아놓으면 거리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1. 그게 뭐냐? 두 정점으로부터 자, 두 정점 고정된 점이야.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1대1인 거. 이런 점들을 모아놓잖아? 1대1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하면 자, 뭐를 구하면 되냐면 이 두 정점에 뭐를 구하게 되면 되냐면 수직 이등분선을 찾으면 됩니다. 뭐를 찾으면 된다고?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수직 이등분선, 요 파란색 점 여기 있는 거,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여기도 1대1이고 여기 있어도 이 거리하고 이 길이도 1대1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
이게 수직이동을 한다면 여기랑 여기 합동이야. 어떤 합동이냐? 이 길이 같죠? S, 그 다음에 여기 A, 직각으로 갖고 여기 S 공통. 그래서 이 둘이 합동이에요. SAS 합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비가 1대1, 거리가 같은 점들의 도형의, 도움비가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A, B의 뭐를 구하면 된다? 1대1인 것들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를 구하면 된다? A, B의, 선분 A, B의 뭐를 구하면 된다? 수직이 등분선을 구하면 돼요. 뭐를 구하면 된다고? 수죠. 선분 A, B의 수직이 등분선이 됩니다. 근데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이게 1대1이 아닌 경우가 있어. 무엇인 경우? 1대1이 아닌 경우. 1대1이 아닌 경우가 뭐가 나오냐면 재밌지만 원의 방정식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두 점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1대1이 아니고 뭐 2대1이다. A로부터의 거리가 2고 B로부터의 거리가 1다라는 걸 구하면 뭐 이렇게 2대1 그 다음에 요러한 원이 나옵니다. 이 P점을 X, Y에 놔두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거리비가 2대 1이 돼요. 여기서도 2대 1이 돼요. 원이 나와요. 자, 거리비가 몇 대 몇이 아니면 1대1이 아니면 1대1일 때는 뭐가 나온다고? 수직 이등분선이 나오지만 1대1이 아니잖아?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1대1이 아니야. 그러니까 M 대 N인데 이게 M 대 N이 안 같아. M 대 N이 안 같아. 안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도형의 방정식은 뭐가 나온다? 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이때는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원이 나와요. 원이. 자, 이런 원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불러요. 얘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른다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불러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불러요. 자, 1대1이 아니면 무조건 원방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자, 페이스 8번으로 들어갈게요. 페이스 8번으로 들어갔을 때, 자, 여기도 3대1이죠. 지금 몇 대 몇이야? 3대1이야? 그럼 A점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3,0이고, B점이 뭐라고 했냐면, 1,0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게 P점을 정해. 이게 한 점이 아니면 저렇게 P로 정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서 요 AP 길이 대 BP 길이에 비해 몇 대 몇이냐면 지금 AP 길이 대 BP 길이에 비해 몇 대 몇이라고 했냐면 3대 몇이다? 1이다. 3대 1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점으로 생각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원인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봐봐. 요거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 자, BP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만 쓴 거야. 여기에 있는 모든 점이 다 그걸 만족했다는 거야. 이게 원 모양이 나옵니다. 구해보면 알겠지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어떻게 된다? 서로 같다. 그래서 이거를 3의 루트 어쩌고저쩌고 나오거든요. 3 루트 x-1의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쓸게요. 넘어가면 1이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계산하기 위해서. 뭐 하겠어? 그 다음에 준영아. 제곱하겠죠. 양변 제곱하면 얘는 9가 되겠고요.
이게 그냥 안에 나오겠죠? 탈출해서. 그럼 이게 원방이 나와요. 9x 제곱이니까 x제곱 넣어가면 8x 제곱. 마이너스 18x에서 6x 빼니까 마이너스 24x. 9y 제곱에서 y 제곱 빼니까 8y 제곱. 플러스 9에서 9 빼니까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8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 나옵니다. 자, 이런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넘어갈 거 없죠? 이것만 넘어가니까 2분의 3의 제곱이 됩니다. 반지름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은 2분의 3이 되는 거죠. 넓이는 어떻게 되냐?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답은 4분의 9파이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니우스의 원이 나오면 이 위의 점을 뭐라 놓는다? x, y라고 놓은 다음에 뭐로 놓는다고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두 정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가지고 이게 3대 1을 통해서 내항과 외항의 부분 갖다 해서 제곱해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안 오래 걸리냐?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게 아폴로 니우스의 원인 건 아니잖아? 그러면 더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걸 알려줄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자, 일단 아폴로 니우스의 원을 정확히 알아야 돼. 어떻게 머릿속에 저장이 되냐면 두 정점부터 거리가 몇 대 몇이 아니라고? 1대1이 아닌 경우. 1대1일 때는 뭐가 나온다고? 뭐가 나온다고? 수직이 평등선. 다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1대1이 아니면 다 원이 나와. 다 뭐가 나온다고? 원이 나와요. 자, 이 원이 나오게 되면 이거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내분점은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외분점은 기억 못할 수도 있겠네. 자, A 좌표가 마이너스 3,0이고요. B 좌표가 1,0이에요. 이때 3대 1인 거니까 3대 1의 내분점을 찾아요. 3대 1의 내분점을 찾습니다. 일단 이 점을 찾아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찾냐? 3대 1의 외분점을 찾아요. (3대 1의) 뭐를 찾는다고? 3대 1의 외분점. 3대 1의 요점, 이거 P점이라고 그리고 Q점 넣을게. 외분점. 이 둘을 찾으면 이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방이 나오는데 그 원방이 아폴로 니우스의 원입니다. 이게 훨씬 빨라요. 계산할 자, 3대 내분점은 뭐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내분점 공식 아시죠? 3대 1 내분점은 다 배웠는데 3 플러스 1에 자, 3 곱하기 1, 3 1 곱하기 마삼, 마삼 3 플러스 1에 3 곱하기 0, 0 1 곱하기 0, 0 해서 뭐가 나온다? 0,0이 나옵니다. P점. Q점은요, 여기만 뭐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 바꾸면 됩니다. 외분점은요, 3-1분의 3 곱하기 1, 3 1 곱하기 마삼인데 마삼인데 더해서 플러스 더 바꿔요. 3 빼기 1분의 0, 0 똑같아요. 그래서 Q점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6이니까 이게 뭐가 나온다? 얘가 3,0이 나옵니다. 외분점은 공식이 어떻게 했죠? 내분점은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었다면 외분점은 m-n분의 mx2 마이너스 nx1이었습니다. y좌표도 똑같이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이었고요. 여기도 m-n분의 my2 마이너스 ny1 이게 이제 외분점 공식입니다.
원점과 요점이 이게 지름으로 주는 원이 나와. 이런 원이 나온다. 그러면 지름이 지금 몇이냐? 길이가. 지름 길이가 몇이야? 반지름 몇이겠어? 2분의 3이죠. 반지름 2분의 3이 나오는 거야. 그럼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니까 4분의 9파이가 빠르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원의 중심좌표 찾고 반지름도 찾을 수 있으니까 중심좌표잖아. 원의 방정식도 빨리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분점과 외분점만 찾으면 금방 구하거든? 근데 이거는 알면 편해요. 그럼 중심좌표는 두 점의 중점이니까 2분의 3,0이 중심이야. 근데 이거의 원방은 뭐가 나오냐면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분의 3의 제곱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이 문제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인데 보자마자 알아야 돼.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비가 1대1이 아니야. 그럼 무조건 뭐다? 원이야.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자, 봐봐. 8-2번을 보세요. 8-2번. 몇 번을 보라고? 8-2번. 두 정점에서 거리가 1대1인 거는 수직이 되는 선입니다. 알아두세요. 이거 다 알려줬어요. 나중에 모른다고 하지 말고. 자, 8-2번을 보자마자, 자, 8-2번을 봐봐. 두 정점부터 거리비가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지금? 3대2. 이거 뭐 나온다고 했으면? 원 나온다고. 뭐 나온다고? 원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2,0하고, 그 다음에 3,0. 뭐를 찾아? 3대2가 되는 내분점과 뭐를 찾으라고? 외분점을 찾으라고. 3대2 내분점. 3대2 외분점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원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3대2 내분점은 뭐 공식 쓰면 3 플러스 2에 3, 3은 9.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3 플러스 2분의 y좌표는 다 0이에요. y좌표는 뭐 구하지 않을게. 어차피 다 0, 0이니까. 그럼 이게 뭐가 나오냐? 5분의 5니까 1, 뭐가 나온다? 1, 0이 나온다. 1, 0이 나와요. 1, 0. 자, 외분점은 3 빼기 2분의 3, 3은 9에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죠? 플러스 바꿔. 그래서 13, 몇이 나온다? 0이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13,0. 그래서 얘와 얘를 12죠? 길이가? 중점이 뭐가 나온다? 7,0을 중점으로 갖는 뭐가 나온다? 원이 나와. 그래 보면 됐어? 자, 여기 위에 있대. P가 여기 위에 있는 거야. P가 어디 위에 있다고? 저 원이 있을 때 PAB를 꼭지점으로 하는 넓이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밑변이 AB로 고정이야. 밑변이 뭐로 고정이라고요? AB로 묻는 게 몇 개가 나오는데 봐봐. 잘 들으세요. 이때 P가 여기 위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밑변은 고정이야. 밑변은 뭐로 고정이야? 3 빼기 마이너스니까 밑변 뭐로 고정이야? 5로 고정이야. 자, 그럼 높이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거야? 평행선에 뭐가 바뀌는 거야? 넓이가 바뀐다고. 언제 높이가 제일 높을 것 같아? 이거 같아. 어디 있으면 높이가 제일 클 것 같아? 요 맨 위에.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높이가 반지름이 된다. 반지름이 몇이냐면, 반지름이 몇이죠? 6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P가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P가 여기 있을 때가 가장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됐다? 커진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S는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 구해, AP 길이 구한 다음에, 반지름 곱하면 돼. 뭐 곱하면 된다고? 반지름이 높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15가 답이 나오는 거지. 또 어떻게 나오냐면, 자, 두 번째, 이 문제에, 자, 이 넓이를 최대가 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넓이가 최대가 되는 높이가 뭐가 된다고? 반지름이 돼. 근데 봐봐. 이 P점하고 PAB의 이 각도가 최대가 될 때가 있어. 뭐가 최대가 될 때가 있다고? 각도가 최대가 될 때 물어볼 때가 있거든? 자, 그림으로만 알아놔. 나중에 저 구하는 거 알려줄 테니까. 자, 그림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저거를 이 아폴로니우스 원에다가 뭐를 섞냐면 이 각도가 최대가 될 때. 잘 보세요. 여기 원이 있고
지금 A가 여기 있는 거야. 그다음에 뭐 B가 여기 있는 거지 지금. A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P가 여기 위에 왔다 갔다 하는데 봐봐. P가 여기 있으면 P가 여기 있어. 그럼 각도가 이거야. 이해됐어? 여기 위로 올라갔어. 그럼 각도가 뭐가 된 거야? 이거야. 언제가 그럼 이 각도가 최대가 되냐? 이 PAB가 최대가 되냐? 이 A에서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자, 여기 나올 때, 이 접점이 P가 여기 있을 때가 이 각도가 뭐가 된다? 최대가 돼요. 이 접하니까 나중에 이제 알려주겠지만, 접하면 교점이 몇 개죠? 교점 몇 개야, 접하면? 아니, 교점이 한 개지. 연방했을 때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이라고. 나중에 또 구하겠지만. 연방하면 또 판별식 0이 된다는 거야. 그 결론은, 이 각도가 최대일 때는 이 접할 때가 최대가 돼, 각도가.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이 반지름이 뭐가 될 때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될 때. 알아두세요. 이때는 넓이가 최대가 아니야. 이때는 삼각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P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것보다 높이가 낮지. 이 각도만 최대가 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63페이지까지 다 해줬다 안 해줬다? 해줬습니다. 재밌죠?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요거를 복습하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하겠습니다.